질문만 계속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먹고 싶어? 이 고기는 어떤 것 같아? 지난번 간 데부터 더 좋아? 이러한 이야기는 소재 중심의 이야기죠. 근데 이 소재 중심의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는 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입니다. 오늘은 교사를 위한 코칭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미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지? 대화를 시작한다니 어떤 의미일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화라고 할 때 마음을 통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에 대한 소재 중심적인 말과는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의 문화를 구분할 때 그 문화적 흐름에서 MZ세대를 넘어 이제는 알파세대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파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식당에 가서 어린아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식사를 할 때에 부모님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식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부모님이 그 아이가 앉은 식탁 위에 태블릿 PC를 올려놓고 영상을 시청하게 하진 않으신가요? 그 광경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세대는 영상에 익숙한 알파 세대입니다.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즉각적 반응에만 익숙한 거죠. 터치로 익숙한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에 의해서 시각, 청각이 반응하는 세대가 알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일컬어서 서사의 위기 세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긴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점점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쇼츠에 익숙한 거죠. 실제로 많은 데이터에서 알파 세대가 지닌 그런 난독증이라든지 서사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 길게 말하는 것, 길게 읽는 것, 긴 이야기에 굉장히 결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긴 이야기로 나누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사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교실의 이야기를 다시 살리려면 스몰 토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것은 소소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떠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 그건 스몰 토크가 아니죠. 사실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끼리,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스몰 토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있어야 돼요.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생들과 아침 조회 시간에 몇몇 친구들에게만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기도 괜찮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편의점에 가서 단 하나의 물건만 사야 된다면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곧바로 그 물건에 대해서 막 생각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상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편의점 가서 뭘 사야지, 뭘 먹고 싶지, 뭐 필요한 건 뭐 있지, 이렇게 상상할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끌어내어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스몰 토크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몰 토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확산되려면 선생님이 그 시간대를 구분해서 아이들이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학교, 그리고 아침에 조회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에 등교했을 당시에,
친구들이 인사하고 서로 간에 스몰 토크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해서 선생님이 주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혹은 아이들이 주제를 정해서 한다면 이 스몰 토크가 계속해서 우리 학급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예 스몰 토크의 이름을 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급마다의 스몰 토크라고 하는 영어 이름 대신에 어떤 작은 이야기 아니면 소소한 이야기 이름을 지어서 아이들이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 스몰 토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실에서 이야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자세하고 길게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 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인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자세하고 길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세하고 길게 이야기할 때는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뜸이 들고 좀 길어지거든요. 근데 종종 보면 부모님이 오히려 아이가 길게 이야기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을 못 견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끼어들어서 아이의 이야기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기다려 달라고 할까요? 아이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교실에서 이야기가 살아나려고 할 때, 교실에서 소통 교육을 할 때는 말하기와 듣기 교육은 진화해야 합니다. 스몰 토크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스몰 토크는 말 그대로 소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소재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화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과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혹시 어디 살아? 어느 학원 다녀? 너는 뭐가 좋니? 어떤 음식 먹고 싶어? 이것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친구가 말할 수 있는 소재를 어떻게 내가 듣느냐, 이 부분만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중심적인 대화는 발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담화인 말과 그리고 대화가 다른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 컨버세이션이라는 것 다릅니다. 다이얼로그는 대화, 컨버세이션은 담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담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재 중심의 이야기를 한다면 다이얼로그는 무엇을 통과하여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감정, 상태를 통과하여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 없이 소재 중심적인 스몰 토크만 난무한다면 대화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나누어도 괜찮은 단계로 진화해야 되는데 이 진화해야 되는 이 대화의 요소는 사실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런데 학급에서 우리가 감정 이야기하기 그리고 느낌을 표현하기 자기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기 상당히 많이 질문이 되어지지만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지겨워하기도 하고 굉장히 식상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탐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스몰 토크와 일반 대화, 정말 정밀한 대화 사이에 구분이 없이 그냥 이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말과 이 말에 대한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대화 구조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가 스몰 토크에서 대화로 가는 디딤돌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디딤돌이 이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학부모님, 부모님이 자녀와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갔어요. 아이들도 함께 다 같이 갑니다. 그러면 외식하러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될까요? 질문만 계속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먹고 싶어? 이 고기는 어떤 것 같아? 지난번 간 데부터 더 좋아? 이러한 이야기는 소재 중심의 이야기죠. 근데 이 소재 중심의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는 대화가 없는 겁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는 어떠십니까?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아빠랑 대화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니? 혹은 요즘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도 역시 아이에게 요즘의 일상에 대한 자기 감정을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몇 마디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색하고 창피하고 약간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표현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가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실에서 서사 구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야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스몰 토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 혹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자세하고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가 약속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소재 중심의 대화에서 관계 중심의 대화로 진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시간이 축적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실이 안전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 자체를 깨는 거예요. 대화하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우리가 대화하면 아이들의 관계의 속성은 변하고 관계에 작용하는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